정말 너네 엄마가 한국 사람이야? 아이들이 몰려들어서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인 소녀는 당황스러워하고 있는데 대체 무슨 일일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TV의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영국에 살고 있는 한나라고 합니다. 14살이고 아버지는 영국인이시고 어머니는 한국인이세요. 지금까지 서울에서 살았지만 아버지의 회사가 갑자기 영국 본사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한국의 친구들, 학교, 그리고 맛있는 음식과 헤어져야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우리는 영국 런던 외곽의 킹스턴이라는 도시에 정착했어요. 첫날부터 끝없이 흐린 하늘과 차가운 바람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한국의 따뜻한 봄을 그리워했죠. 엄마는 제가 동양인 엄마를 둔 것 때문에 인종차별을 받을까 걱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엄마는 제가 한국인 어머니를 둔 사실을 굳이 말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윈체스터 국제중학교는 100년도 넘은 붉은 벽돌 건물이었어요. 처음 등교하는 날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교문 앞에서 다양한 피부색과 머리색을 가진 아이들을 보고 조금 안심했어요. 교실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저를 소개하셨고 그부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봤어요. 제일 앞자리에 앉은 금발 소녀가 휙 고개를 돌리며 작게 한숨을 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클라라였어요. 처음 몇 주간은 영어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영어를 배웠고 아빠랑 대화할 때 영어를 사용했지만 실제 영국 친구들이 사용하는 표현은 너무 달랐어요. 급식 시간에는 영국 음식들이 너무 낯설어서 거의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제 외모 때문에 놀림을 받는 일은 없었어요. 오히려 일부 아이들은 제 검은 머리카락과 동양적인 얼굴을 신기해했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제 눈을 유심히 보더니 원래 그런 거냐고 물었어요. 아마도 한국인처럼 쌍꺼풀이 없는 제 눈을 신기해한 것 같았습니다. 영국에서의 첫 달은 정말 힘들었지만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윈체스터 국제중학교에 적응하던 어느 날 수학 시간에 제 인생이 바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선생님이 복잡한 문제를 칠판에 적으셨는데 저는 순식간에 답을 알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 이미 배운 내용이었거든요. 제가 손을 들자 선생님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답이 맞았고 그 뒤로도 계속 문제를 풀었어요. 한국에서는 계산기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암산을 많이 하는데 그게 도움이 됐죠. 내가 이렇게 수학을 잘하다니 놀랍구나. 한국에서는 모두 이렇게 공부하니? 선생님이 물으셨고 저는 한국 교육 방식을 간단히 설명해 드렸어요. 첫 시험에서 저는 수학과 과학에서 전교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금발머리의 클라라가 제게 적대적인 눈빛을 보내기 시작했거든요. 알고 보니 클라라는 항상 1등을 차지했던 학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클라라가 제 옆에 앉아 어떻게 시험 점수가 그렇게 높은지 물었어요. 기분이 좋지 않은 분위기였지만 저는 한국에서 배운 공부 방법을 솔직하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계산기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다고? 클라라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산을 어떻게 암산으로 하는지 종이에 그려 설명해 줬습니다. 다음 날 과학 수업 중 조별 활동 시간에 클라라가 물리 문제 때문에 고생하는 걸 보게 됐어요. 주저하다가 용기를 내어 도와주겠다고 했죠. 처음엔 거절했지만 결국 제 도움을 받아들였습니다. 내 설명 방식은 우리 선생님과 달라 하지만 내가 알려준 방법으로 하니 더 이해가 잘 돼. 클라라가 놀란 듯이 말했어요. 그 순간부터 우리 사이에 작은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몇 주 후 클라라는 다른 친구들에게 한나한테 배우면 이해가 더 잘 된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점점 더 많은 친구들이 제게 도움을 요청했고 어느새 저는 작은 스터디 그룹의 리더가 되었어요. 제가 보여준 한국식 학습 방법,
특히 암산과 문제 해결 접근법은 친구들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클라라와의 갈등은 서서히 존경과 우정으로 변해갔어요. 학교 생활이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가장 힘든 시간은 바로 급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국 학교 급식은 영양사 선생님들이 균형 잡힌 식단으로 매일 다양한 반찬과 국, 밥을 제공해 주셨는데 영국 학교는 완전히 달랐어요. 또 감자튀김이랑 소시지예요? 매일 같은 메뉴만 나와요. 집에 돌아와 엄마에게 불평했더니 엄마도 놀라시더군요. 영국 급식은 월요일엔 피시앤칩스, 화요일엔 소시지와 메시드 포테이토, 수요일엔 파스타, 목요일엔 치킨 너겟, 금요일엔 피자 이렇게 일주일이 반복되었거든요. 채소는 대부분 삶아서 나왔고 밥은 푸석푸석해서 한국 쌀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제발 도시락 좀 싸주세요. 영국 급식은 도저히 못 먹겠어요. 처음에 엄마는 걱정하셨어요. 다른 아이들이 한국 음식을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두려우셨죠. 하지만 제가 인도 친구와 무슬림 친구들도 자기 나라 음식을 가져온다고 설득했습니다. 드디어 첫 도시락을 싸주신 날 엄마는 불고기, 계란말이, 시금치 나물, 그리고 흰 쌀밥을 예쁘게 담아주셨어요. 밥 위에는 검은 깨를 뿌려서 더 맛있어 보였죠. 급식실에서 도시락을 열자마자 옆에 앉은 클라라가 놀란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그건 뭐야? 고기. 왜 이렇게 색이 예쁘지? 클라라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어요. 불고기라고 설명해주자 한 조각 맛보게 해달라고 하더군요. 주저하다가 한 조각을 건넸는데 클라라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다. 달콤하면서도 짜지 않고 내 엄마가 직접 만든 거야? 클라라의 감탄에 주변 친구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릴리, 제임스, 에밀리까지 모두 맛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순식간에 제 도시락은 바닥이 보였죠. 배고파진 저는 클라라의 샌드위치 조각을 나눠 받아 먹었습니다. 그날 이후 매일 도시락을 기대하는 친구들이 생겼어요. 엄마는 더 많은 양을 준비해 주셨고 한국의 다양한 반찬을 소개했습니다. 소시지 야채볶음, 잡채, 김치볶음밥. 친구들이 가장 좋아했던 건 멸치볶음이었는데 처음에는 작은 생선 모양에 놀랐지만 바삭하고 달콤한 맛에 반했어요. 학교에서 도시락을 먹는 시간은 제게 자부심을 주었고 한국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인 엄마를 둔 것을 숨기지 않게 되었어요. 도시락을 가져간 지 몇 주가 지났을 때 엄마가 특별한 것을 준비하겠다고 하셨어요. 다음 날 아침 부엌에서 엄마가 김밥을 말고 계셨습니다. 검정 김에 하얀 밥, 그리고 알록달록 채소들이 들어간 김밥은 정말 보기에도 예뻤어요. 한나, 친구들이 이런 걸 봤을 때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네. 너무 낯설게 느껴지려나? 엄마가 걱정하셨지만 저는 괜찮을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김밥 3줄을 예쁘게 썰어 도시락통에 담고 친구들을 위한 작은 설명서까지 준비했어요. 점심시간 제가 도시락을 열자마자 클라라와 릴리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김밥을 보고 눈이 커졌어요. 이건 또 뭐야? 왜 까만 종이에 쌓여 있지? 릴리가 호기심에 가득 차서 물었어요. 김이 해초라고 설명하자 둘 다 놀란 표정을 지었죠. 클라라가 용기를 내어 한 조각을 집어먹었습니다. 잠시 고민하는 표정을 짓더니 갑자기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우와, 이거 정말 특이한 맛이야. 해초 맛이 좀 나지만 안에 있는 재료들이 너무 맛있어. 마치 작은 파티가 입안에서 열리는 것 같아. 클라라의 반응에 릴리도 용기를 내어 맛을 보았고 곧 주변 테이블의 친구들까지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제이슨, 에밀리, 올리비아 모두 김밥을 맛보고 싶어 했어요. 순식간에 3줄의 김밥이 사라졌습니다. 내 엄마는 이렇게 멋진 음식을 어떻게 만드는 거야? 우리 엄마는 그냥 샌드위치만 만들어주시는데. 제이슨이 부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그때 불현듯 클라라가 질문했습니다. 잠깐, 한나, 내 엄마는 어디 출신이야? 이런 음식을 어디서 배웠어? 순간 긴장했지만
이제는 숨길 필요가 없다고 느꼈어요. 우리 엄마는 한국 사람이야. 난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어. 고백하자마자 예상치 못한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친구들은 갑자기 더 흥분한 것 같았어요. 정말? BTS와 블랙핑크의 나라. 그럼 너희 엄마는 김치도 만들 줄 알아? 김밥도 만들 수 있고? 친구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높을 줄은 몰랐어요. 특히 K-팝과 한국 음식에 대해 많이 물어봤죠. 다음에는 김밥을 더 많이 가져올게. 엄마한테 부탁해 볼게. 약속했더니 모두가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인 엄마를 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일이 되었어요. 김밥이 인기를 끌면서 매일 친구들이 제 도시락을 기대하게 되었어요. 엄마는 기꺼이 더 많은 양을 준비해 주셨고, 저는 학교에서 작은 인기 인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런 변화를 반기는 건 아니었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에 올리버 선생님이 제 테이블로 다가오셨습니다. 학교 급식을 담당하시는 영양사 선생님이었어요. 평소에는 주방에만 계셔서 잘 볼 수 없었는데 그날은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한나, 선생님이랑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급식실 한쪽으로 따라갔더니 올리버 선생님이 제 도시락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학교 급식 대신 외부 음식을 가져오는 것은 학교 규정에 맞지 않으며 다른 아이들이 학교 급식을 거부하게 만드는 영향이 좋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도시락을 가져오지 말고 학교 급식을 먹어줬으면 해. 내 도시락 때문에 다른 아이들이 급식을 안 먹으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단다. 선생님의 말씀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집에 돌아와 엄마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엄마도 당황하셨습니다. 다음 날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불러 상황을 물어보셨어요. 제가 설명하자 선생님은 오히려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올리버 선생님의 우려도 이해하지만 한나의 도시락은 문화 교류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내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 그 대화가 있은 후 클라라의 엄마인 소피아 테일러 여사가 학교에 항해 전화를 걸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클라라가 집에서 한식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자 그녀의 어머니가 직접 학교에 김밥 레시피를 알려달라고 연락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몇몇 학부모들이 학교 급식 메뉴의 다양성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전통 급식만 고집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나왔어요. 반면 보수적인 학부모회 회장인 마가렛 윌킨슨 여사는 외국 음식이 학교 급식 시스템을 망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저와 엄마는 원치 않게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됐어요. 급식실에 가면 올리버 선생님의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졌고 반면에 몇몇 친구들의 부모님들은 오히려 저희에게 한식 요리법을 배우고 싶다며 연락해 오셨습니다. 한나, 걱정 마. 우리가 잘못한 게 없어. 음식은 나누는 거야. 엄마가 위로해 주셨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단순히 맛있는 도시락을 가져온 것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학교에서는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학부모 회의가 열린다는 공지가 나왔어요. 학부모 회의가 임박하자 엄마는 놀라운 결정을 내리셨어요. 논쟁의 중심에 선 우리 도시락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겠다고 하셨죠. 한나, 내일은 특별한 날이 될 거야. 온 학교가 한식의 맛을 알게 될 거야. 그날 밤 엄마는 평소보다 이른 새벽 4시에 일어나셨어요. 주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저도 눈을 떴습니다. 부엌으로 내려가 보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식탁 위에는 김밥 30줄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예요? 왜 이렇게 많이 만드셨어요? 엄마는 웃으며 오늘은 학교 친구들 모두가 맛볼 수 있게 준비했다고 하셨어요. 다양한 종류의 김밥이었습니다. 참치김밥, 불고기김밥, 채소김밥, 심지어 영국 아이들을 위해 특별히 체다치즈와 햄을 넣은 새로운 버전의 김밥도 있었죠. 학교에 도착하자 큰 보냉백 때문에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급식 시간이 되자 친구들이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김밥 30줄을 꺼내자
교실이 떠나갈 듯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순식간에 소문이 퍼져 다른 반 학생들까지 몰려왔어요. 클라라가 서둘러 테이블 위에 깨끗한 종이를 깔고 김밥을 예쁘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친구들은 줄을 서서 한 조각씩 받아갔어요. 처음에는 검은색 음식에 조금 놀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김밥을 맛보는 아이들의 표정이 변하는 모습이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이건 마치 작은 롤케이크 같은데 달지 않고 짭짤하고 맛있어. 안에 채소가 들어있는데도 너무 맛있어. 어떻게 이렇게 만드는 거야? 한나, 내 엄마한테 우리 엄마도 김밥 만드는 법 좀 알려달라고 해줄래? 심지어 마가렛 윌킨슨의 딸 에밀리도 몰래 와서 김밥을 맛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맛있다고 말했어요. 몇 분 만에 30줄의 김밥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날 오후 담임 선생님이 웃으며 제게 다가오셨어요. 한나, 내 엄마의 김밥 덕분에 몇몇 학부모님들로부터 전화가 왔단다. 하지만 이번에는 불만이 아니라 레시피를 알고 싶다는 전화야. 결국 클라라, 릴리, 제이슨을 포함한 10명 넘는 친구들의 부모님들이 엄마에게 김밥 만드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연락해 오셨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문화교류가 시작된 거예요. 그날 저녁 신문사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한식이 영국 학교를 사로잡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쓰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희 작은 도시락이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킬 줄은 몰랐어요. 기다리던 학부모 회의 날이 왔습니다. 엄마와 함께 긴장된 마음으로 학교 강당에 들어섰어요. 이미 많은 학부모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고, 앞쪽에는 교장 선생님과 올리버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위원회가 앉아 있었습니다. 마가렛 윌킨슨 여사가 먼저 발언을 시작했어요. 우리는 영국 학교입니다. 영국의 전통적인 급식 시스템을 지켜야 합니다. 외국 음식이 우리 아이들의 급식 선택을 왜곡하고 있어요. 그녀의 발언에 몇몇 학부모들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놀랍게도 더 많은 학부모들이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클라라의 엄마인 소피아 테일러 여사가 손을 들었어요. 제 딸은 학교 급식을 항상 남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한나의 김밥을 맛본 이후로 음식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어요. 우리가 문화적 다양성을 가르치면서 왜 음식만 단일 문화에 고착되어야 하나요? 소피아 여사의 발언에 많은 학부모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지지에 엄마와 저는 놀랐어요. 그때 가장 예상치 못한 사람이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바로 급식실 영양사인 올리버 선생님이었어요. 사실 저는 처음에 한나의 도시락에 부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밥의 영양 성분을 분석해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올리버 선생님은 노트북을 열어 프레젠테이션을 보여주셨습니다. 김밥의 영양소 구성이 얼마나 균형 잡혔는지, 채소와 단백질이 어떻게 조화롭게 들어있는지 보여주셨어요. 김밥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완전한 한 끼 식사입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채소, 때로는 과일까지 균형 있게 포함되어 있죠. 게다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형태로 제공됩니다. 올리버 선생님은 담대한 제안을 하셨어요.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소개하고 첫 번째는 이미 인기를 얻은 한국 음식으로 시작하자고 하셨죠. 마가렛 여사는 여전히 반대했지만 교장 선생님이 이 아이디어에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좋은 제안입니다. 아이들에게 다양한 문화의 음식을 소개하는 것은 교육적으로도 가치가 있을 것 같네요. 투표로 결정합시다. 손이 하나둘 올라가기 시작했고 압도적인 다수로 글로벌 푸드데이 도입이 결정되었습니다. 올리버 선생님이 엄마에게 다가와 도움을 요청하셨어요. 첫 번째 글로벌 푸드데이를 위해 김밥과 불고기 레시피를 학교 주방에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엄마는 기꺼이 돕겠다고 하셨고 학교는 영국 급식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가 제 작은 도시락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첫 번째 글로벌 푸드데이 준비는 정말 바빴어요. 엄마는 학교 주방에서 올리버 선생님과 다른 주방 스태프들에게 김밥과 불고기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한글 포스터와 한국 문화 소개 자료를 준비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드디어 기다리던 날이 왔습니다. 급식실은 한국 국기와 전통 문양으로 꾸며졌고 BTS와 블랙핑크의 음악이 작게 흘러나왔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학생들이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줄을 섰습니다. 오늘은 한국 음식의 날입니다. 김밥, 불고기, 잡채를 맛볼 수 있어요. 올리버 선생님이 즐겁게 안내하셨어요. 학생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맛보다가 이내 감탄하며 더 달라고 했죠. 급식 잔반통이 거의 비어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어요. 글로벌 푸드데이의 성공 이후 학교 급식은 빠르게 변화했습니다. 매달 다른 나라의 음식을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2월에는 이탈리아의 날, 3월에는 인도의 날, 4월에는 멕시코의 날이 열렸습니다. 각 나라 출신 학부모님들이 자원해서 본국의 요리를 학교 주방에 알려주셨어요. 한나, 내가 시작한 이 변화가 아이들의 식습관에 정말 좋은 영향을 주고 있어. 담임 선생님이 어느 날 제게 말씀하셨어요. 급식실의 올리버 선생님은 아이들의 채소 섭취량이 2배로 늘었다는 통계를 보여주셨습니다. 아이들 사이에서는 음식 너머의 문화 교류도 시작되었습니다. 한글에 관심을 보이는 친구들에게 간단한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고, K-팝 댄스를 배우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늘어났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학부모들 사이에서 일어났어요. 엄마는 2달에 한 번 열리는 국제 요리 클래스의 강사가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학부모 5명으로 시작했지만 곧 지역 주민들까지 참여하는 인기 있는 모임으로 발전했어요. 혜진 씨, 덕분에 우리 가족의 저녁 식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아이들이 채소도 잘 먹고 매일 다른 나라의 음식을 시도해보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클라라의 엄마가 우리 엄마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심지어 처음에 가장 반대했던 마가렛 윌킨슨 여사도 최근에는 엄마의 요리 클래스에 참여하기 시작했답니다. 작은 도시락에서 시작된 변화가 학교를 넘어 지역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며 문화를 나누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글로벌 푸드데이가 매달 다른 나라의 음식을 소개하며 3개월째 접어들었을 때 학교 과학 경진대회가 열렸어요. 저는 한국에서 배웠던 지식을 바탕으로 음식과 문화의 과학적 연결고리라는 주제로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클라라와 함께 팀을 이루기로 했어요. 한나, 우리 프로젝트에 김밥의 발효 과학을 포함시켜보는 건 어때? 김치의 유산균과 김의 영양소를 분석해보고 싶어. 클라라가 제안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 저를 냉담하게 대했던 그 아이가 이제는 제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우리는 밤늦게까지 연구하고 실험했어요. 엄마가 만든 김치를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다양한 나라의 발효 음식들을 비교 분석했죠. 이제 클라라도 제 집에 자주 놀러와서 한국 음식을 같이 만들고 먹었습니다. 한나, 솔직히 말할게, 내가 처음 왔을 때 널 질투했어. 항상 내가 1등이었는데 갑자기 내가 나타나서 내 자리를 뺏은 것 같았거든. 어느 날 클라라가 고백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경쟁자가 아닌 서로에게서 배우는 친구가 되었다고 말했죠. 저 역시 클라라에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영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자연스러운 영어 표현들까지요. 과학 경진대회 당일 우리 프로젝트는 큰 관심을 받았어요. 영국 전통 요구르트와 한국 김치의 유익한 박테리아를 비교한 실험은 심사위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1등상을 받았어요. 이 상은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새로운 것을 창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훌륭한 예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시상식에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제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울려 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다른 기쁜 소식은 엄마에게 찾아왔어요. 지역 문화센터에서 한국 요리 클래스 정식 강사로 초빙받으신 거예요. 처음엔 영어로 수업하는 것이 걱정되셨지만 학생들의 열렬한 반응에 자신감을 얻으셨습니다.
한나야, 내가 용기 내서 한식 도시락을 학교에 가져가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은 없었을 거야. 우리 딸이 너무 자랑스럽다. 엄마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씀하셨어요. 저도 이제 제 정체성을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한국인 어머니와 영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것은 제 약점이 아니라 특별한 강점이었어요. 학교에서는 문화 정체성을 주제로 한 에세이 대회가 열렸고 제 경험을 바탕으로 쓴 글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제 저는 학교에서 다문화 행사의 학생 대표로 활동하게 되었어요. 글로벌 푸드데이가 시작된 지 6달이 지난 오늘 학교는 완전히 달라진 곳이 되었습니다. 급식실 메뉴판에는 이제 다양한 나라의 음식 이름이 영어와 원어로 함께 적혀 있고 아이들은 젓가락 사용법도 능숙해졌어요. 한나, 내가 우리 학교에 가져온 변화를 기념하는 특별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어. 교장 선생님이 알려주셨어요. 문화융합의 날이라는 이름의 축제를 열고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지역 신문에 게재하기로 했대요. 학교에서는 이제 한국어 방과 후 클래스가 생겼고 제가 보조교사로 참여하게 되었어요. 친구들이 한글을 배우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변화는 클라라의 가족에게서 일어났어요. 클라라의 부모님은 다음 휴가로 한국 여행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한국 문화와 음식에 완전히 매료되셨대요. 한나, 너희 할머니를 만나러 한국에 가게 되면 우리도 같이 가면 안 될까? 서울 구경도 하고 진짜 한국 음식도 먹어보고 싶어. 클라라가 설레는 표정으로 제안했어요. 저는 이제 제 2개의 문화, 2개의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한국과 영국 두 나라의 좋은 점을 모두 가진 저는 행운아예요. 처음에는 위기처럼 느껴졌던 이주가 이렇게 멋진 여정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두 문화의 다리 역할을 하며 더 많은 변화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낯선 영국 학교에서 시작된 작은 도시락이 학교 문화 전체를 바꾸고 지역 사회에까지 영향을 줬습니다. 한국 음식의 맛과 영양,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정성이 국경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한국의 문화와 음식이 세계에서 사랑받고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더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인 사연이었습니다. 감동TV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